새벽 2시 율제병원 병동. 오이영은 메마른 눈으로 환자의 차트를 넘긴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다. 자리를 비운 틈 메신저 알림이 조용히 울린다. 화면엔 언니의 이름이 떠 있다. 또 실패했어. 미안, 너한테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오이영은 휴대폰을 조용히 끈다. 하지만 끌 수 없는 건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이다. 태어난 순간부터 부족한 것 하나 없던 삶, 늘 잘하는 아이로 살아왔던 자신. 그런데 이제는 모든 순간이 시험 같고 환자의 상태 하나하나가 자신을 공격하는 듯하다. 선배의 무심한 말 한마디, 수간호사의 무표정한 얼굴 하나에도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도망치고 싶단 생각, 그게 죄책감이 아니라 본심이 된 것도 한참 전이다. 그녀는 책상에 앉은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 창밖에선 구급차가 도착하고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들려온다. 생명의 소리. 하지만 그 소리가 점점 더 멀게 느껴진다. 자신은 점점 이 병원에서, 이 공간에서 점점 작은 존재가 되어가는 듯하다. 그렇게 쌓여가던 감정 위에 덮인 것이 바로 퇴사였다. 말 그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었다. 그 순간 응급콜이 울린다. 양막 조기 파열입니다. 태아 심박 저하 중. 그녀의 손이 떨린다. 단 2주 전 메스를 거꾸로 쥐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손이 미끄러졌고 선배의 손을 찔렀던 기억이.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실수는 결코 가볍지 않다. 당시의 공기, 주변의 시선, 말없이 고개를 돌리던 교수의 모습이 선명히 떠오른다. 그날 이후 그녀는 밤마다 같은 꿈을 꿨다. 다시 그 장면이 반복되고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울며 나간다. 그리고 현실은 아직도 그날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녀는 그대로 움직인다. 손을 감싸쥐고 한 번 더 심호흡하고 누구보다 먼저 수술실로 향한다. 몸은 굳어있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하다. 어쩌면 많은 공포를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는지도 모른다. 심장은 뛰기 시작한다. 두려움은 여전하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다. 잘하자는 생각보다 지키자는 생각이 더 먼저 떠오른다. 태아의 생명, 산모의 고통,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책임감. 그리고 그것은 슬기롭다는 말보다 훨씬 더 무거운 말이었다. 자신이 의사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 감당해야 할 무게,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기로 한 순간이었다. 수술실의 공기. 마취가 시작되고 기구들이 차례로 손에 쥐어질 때 오이영은 이번엔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그녀의 손끝은 지난날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다. 이 순간 오이영은 의사가 되어간다. 김사비는 깊은 밤 병원 옥상에 서 있다. 바람은 차고 도시의 불빛은 흐릿하다. 아래에선 응급차의 사이렌이 짧게 울리고 누군가의 희미한 대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온다. 그녀의 손에는 쪽지 하나와 종이 한 장이 들려있다. 바로 자신이 지워버린 오이영의 자료. 그리고 오이영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작성해 메일로 보낸 내용. 사비야, 누구나 흔들릴 수 있어. 나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그냥 같이 해보자. 혼자 버티지 말고. 그 문장은 가벼운 듯 쓰였지만 읽는 김사비에게는 뼈에 박히는 말이었다.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으며 김사비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낀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질투심에 휘둘렸는지, 오이영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은 그동안 무엇을 증명하려고 안간힘을 써왔는지 깨닫는다. 그녀는 병동 폭도를 따라 걸으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던 걸까? 답은 간단했다. 겉으로는 완벽한 레지던트였지만 실전에서의 작은 실패들이 쌓이면서 생긴 불안감. 그리고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려 했던 비겁함. 그런 스스로를 가장 먼저 들켜버린 것이 김사비 본인이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수술실 앞에서 멈춰선다. 내일 있을 복잡한 케이스의 수술 스케줄이 게시판에 붙어있다. 오이영의 이름이 가장 위에 적혀있다. 그 순간 김사비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낸다. 그녀는 구도원에게 전화를 건다. 삐삐 소리 너머로 들리는 피곤한 목소리에 김사비는 망설임 없이 말한다. 이번 수술 오이영과 같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전화를 끊지 못한다. 말끝마다 맴돌던 자존심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녀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이 공간에서 진짜 의사로 존재하는 것. 그 시작은 작은 용서와 인정에서 출발한다. 잠시 뒤 김사비는 다시 옥상으로 올라온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있다. 다음날 오이영에게 건넬 커피다. 그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사과와 다짐, 그리고 새로운 팀워크의 시작이었다.
새벽 첫 햇살이 병동 창문을 스치고 지나갈 무렵 표남경은 스스로를 향해 한숨을 내쉰다. 그녀의 손에는 환자 인계표가 들려있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다. 어제 미용실에서 우연히 만난 명은원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계속 간호사들한테 끌려다니면 얕잡아봐. 넌 의사지 친구 아니잖아.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마치 병원이라는 공간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계급, 그리고 누구나 암묵적으로 받아들였던 서열의 질서처럼 들렸다. 하지만 표남경은 그런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렇게까지 자신이 거만해지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 말이 그녀 안에 어떤 불안을 자극했다. 여주연 간호사와의 작은 마찰, 그 속에서 자꾸만 그 말이 되새겨졌다. 그리고 어제 그녀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말았다. 예민하다, 불필요하다는 말로 여주연에게 신경전을 걸었고 그 결과 둘 사이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병동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바쁘고 긴박했지만 그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조용한 전쟁은 누구보다 날카롭게 느껴졌다. 하지만 변화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됐다. 한 환자가 갑작스럽게 구토를 했고 그 순간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 틈에 여주연이 손으로 받아낸 것이다. 그 모습은 표남경에게 충격이었다. 단순히 간호사와 의사, 위아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 그리고 진심. 그 장면은 그녀의 마음에 작게 금을 냈다. 그날 밤 표남경은 자신이 감정을 잘못 썼다는 걸 깨달았다. 누군가를 밀어내며 스스로의 존재감을 증명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그게 의사로서의 자존감이었는가. 새벽 병동 폭도에서 다시 마주한 여주연에게 그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인다. 그날 고마웠어요. 환자 토할 때 손 내밀어 준 거. 저 그거 보고 많이 미안했어요. 여주연은 무표정한 듯 했지만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간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한마디로 얼어붙은 마음이 조금 녹았다. 표남경은 그 짧은 장면에서 진짜 협업이 시작되는 단초를 본다. 상대를 인정하고 진심을 보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의료 현장에서 가장 기본이자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걸. 그리고 운명처럼 다음날 아침 수술 스케줄이 발표된다. 표남경과 여주연이 같은 수술방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린다. 아직 어색함이 남아있다. 하지만 환자를 중심에 둬야 하는 수술실 안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될 틈이 없다. 수술 중 표남경은 간호사와의 호흡에 더 집중하게 된다. 여주연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움직였고 그녀는 그것에 맞춰 수술을 진행한다. 마치 오래된 팀처럼. 이번엔 같이 맞춰볼게요. 수술이 끝난 후 표남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여주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말은 없지만 눈빛 하나로 충분했다. 둘 사이의 작은 신뢰가 싹튼 것이다. 그날 저녁 간호사실 문 앞을 지나가던 표남경은 잠시 멈춰선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웃음소리,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작고 귀여운 캘린더 하나.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표남경은 그 말을 혼잣말처럼 되낸다. 진짜 수고했네 나도 그리고 여주연도.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한다. 조금 더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엄재일은 율제병원 1층 자판기 앞에 서 있다. 손에 들린 커피 두 잔 중 하나는 자신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에게 전해줄 예정이다. 커피가 조금 식어가는 와중에도 그는 움직이지 않는다. 시계를 바라보며 속으로 시간을 계산하고 이내 천천히 병동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망설임은 없다. 서정민 교수의 사무실 앞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문을 노크한다. 교수님, 보호자분 기다리십니다. 혹시 모르실까봐요. 서정민은 고개를 든다. 그녀의 눈엔 약간의 피로가 동시에 놀람이 깃들어 있다. 엄재일이 그걸 기억하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받는다. 대화는 짧았지만 묘한 공감이 흐른다. 엄재일은 늘 덤벙대는 듯 하지만 누구보다 주변을 잘 살핀다. 4인방이 함께 밥을 먹게 된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 속 그는 자연스럽게 타이밍을 만들어냈다. 피곤에 절어있던 모두가 조금은 웃을 수 있도록. 그날의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조금 달라졌다. 그는 갈등을 눈치채도 개입하지 않는다. 그 대신 아주 조용하게 균형을 맞추려 애쓴다. 여주연과 표남경 사이의 냉랭함, 김사비의 감정기복, 오희영의 무거운 표정. 그 모든 것을 말없이 관찰하며 그가 내린 결론은 타이밍이다. 사람마다 흔들리는 때가 다르다는 것. 그 타이밍을 존중하는 것이 팀워크의 시작이라는 것. 하지만 그에게도 위기는 찾아온다. 어느 날 오전
보호자와의 면담 도중 사소한 오해로 인해 큰 언성이 오간다. 엄제일은 평소처럼 약간은 가볍게 설명을 했지만 보호자의 입장에선 그것이 무성의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다 이해됩니까? 내 애가 아픈데 지금 누굴 설득해요? 보호자의 격앙된 목소리에 분위기가 일순간 얼어붙는다. 그는 당황하지 않는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말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어야 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다. 그는 진심이었다. 그 진심은 보호자에게도 전해진다. 보호자의 얼굴에서 서서히 분노가 빠져나가고 숨을 내쉰다. 알겠어요. 제발 잘 좀 부탁해요. 그날 오후 서정민 교수는 엄지희를 불러 짧은 말을 남긴다. 잘했어.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거 너 덕분에 알았어. 그 말에 엄지희는 그냥 웃는다. 말없이 웃는 그가 가장 자주 짓는 표정이다. 늦은 밤 병동 구석 소파에 앉은 엄지희는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후는다. 어느새 찍힌 병동 사진들 사이에 레지던트 4인방의 단체 사진이 하나 있다. 웃음이 10개 번진 사진. 그는 그 사진을 잠시 들여다보다 화면을 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 팀 지켜야지. 그는 진심으로 이 팀을 좋아하고 있었다. 이런 그의 진심이 조금이나마 전해졌을까? 그는 레지던트들이 가장 먼저 기댈 수 있는 벽이 되고 있었다. 구도원은 수술실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스크럽을 마친 채 수술 준비를 지켜보는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한층 더 날카롭고 예민해져 있었다. 그날의 수술은 단순한 진단이나 처치가 아닌 고위험 산모의 긴급 제왕절개였다. 전공의 1년 차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케이스 중 하나. 하지만 지금 수술방에는 그런 긴장감이 부족했다. 도구 전달 누가 담당입니까? 그의 물음에 한 레지던트가 작게 대답한다. 저입니다. 그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고 손엔 아직도 거즈를 감싸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구도원은 고개를 숙여 수술대 위의 준비 상태를 확인한다. 메스의 위치가 어긋나 있었고 흡입기 연결 상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같은 실수 세 번째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옆에 있던 간호사와 마취가 레지던트조차 숨을 죽인다. 이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문제야. 지금 장난하는 거냐?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는 얼어붙는다. 모두가 머리를 숙이고 레지던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구도원은 그를 노려보지 않는다. 대신 정면을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다. 긴장하라는 말 안 하겠다. 무서워하라는 말도 안 해. 근데 최소한 생명을 다룬다는 건 알아야지. 실수하고 웃지 말라고. 그의 말은 호통이 아니라 책임의 선언이었다. 그가 늘 조용했던 이유,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무게를 소리로 전달해야 했다. 수술은 긴박하게 진행됐다. 모든 손길이 더 조심스러워졌고 도구 전달 하나에도 이중 체크가 이뤄졌다. 구도원은 말없이 중심을 잡았다. 어느 누구도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유지하는 사람. 그것이 그의 자리였다. 수술이 끝난 뒤 그는 아무 말 없이 수술복을 정리하고 나왔다. 그리고 휴게실에서 혼자 커피를 내렸다. 손에 쥔 머그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는다. 그의 머릿속엔 방금 전의 장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애들한테 너무했나?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하지만 다시 고개를 젓는다. 아니다. 필요한 순간이었어. 누구보다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오늘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누군가는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바로 그때 병동 인터폰에서 호출음이 들린다. 구도원은 무의식 중에 고개를 든다. 폭도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란,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띵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고 한 인물이 나타난다. 흰 가운, 깔끔하게 정리된 헤어스타일, 특유의 조용한 걸음걸이. 익숙한 실루엣이 구도원의 시야에 들어온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여기 아직도 그 병원이네. 안정원이었다. 유연석이 연기한 그 안정원, 바로 그 사람이 다시 율제병원에 돌아온 것이다. 마치 모든 시간이 다시 돌아온 듯한 느낌. 구도원은 순간 숨을 멈췄다. 오이영도, 김사비도, 표남경도 이 익숙하면서도 낯선 인물의 등장에 잠시 말을 잇는다. 레지던트 선생님들, 잠시 모이실래요? 안정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그는 그 누구보다 공감과 의지를 함께 다룰 줄 아는 의사였다. 그리고 지금 이 병원엔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 그날 저녁 율제병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마치 전환점 같은 공기. 어쩌면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 진짜 의사로서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슬기로운 의사는 태어나는 게 아니다. 버티고 흔들리고 무너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